자, 1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짜 못 말려요. 그놈의 인스타 때문에 명품백이 10개가 넘는데도 만족을 못해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어떤 남자분이 그 전 여친과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댓글을 적었거든요. 경험담이었는데, 현재 이분은 그분하고 헤어졌고요. 그 전 여친이 그랬답니다. 집에 놀러 가니까 명품백이 10개가 넘었다고. 10개가 넘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대요. 결국에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사람 생각이 들어서 예,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명품이 10개가 넘다. 10개가 넘는다. 아니, 왜 10개를 넘게 가지는 거죠? 여자분들 중에 명품을 10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보통 여자 아니죠? 아니, 원룸 살 거 아니야. 원룸 사는데 10개 이상 가지면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명품은 뭐, 구석에 아무렇게나 쳐봐 놓으면 안 되잖아요. 현실체 회장인가? 현실, 현실 회장이 보셨나 보네요. 아니, 집이 부양하지 않죠. 집이 부양하면 원룸이 아니겠죠. 그런 분도 없습니다. 여자분 중에 집이 엄청 부유한데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 뭐하러 원룸에 어디서 삽니까? 원룸에 어디서 사는 것 자체가 집이 부유하지 않다는 객관적인 증거죠. 집이 부유하면 원룸이 아니라 오피스텔 넓은 데 가겠죠. 뭐 전세나. 아니, 부모님한테 집을 하나 주겠지. 너 가지라고. 음. 아니, 근데 여자분들 왜 이렇게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여자분들 명품 소비가 확실히 증가했어요, 이게. 아니, 이게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어, 이게. 아니, 확실히 인스타그램 활성화되면 여자분들 사치심이 굉장히 좀 만렙으로 올랐어요, 이게. 엄청나게. 원래 인스타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해외여행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막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스타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관심도 훨씬 더 높아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인스타는 다 하겠죠. 저는 인스타를 안 합니다. 뭐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굳이 나의 어떤 일상과 일과를 누구한테 뭐 자랑한다거나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내가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내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도 누구 삶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확실히 인스타가 되면서 여자분들이 좀 망가진 것 같긴 해요. 망가졌다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아진 것 같긴 해. 좀 허영심이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여자분들이 허영심이. 진짜 일상적인 건 찾기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봐. 인스타그램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언제부터? 인스타 역사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자, 인스타그램이 2010년부터 만들어졌고요. 설립이 되었고, 이게 만들어지고 대중성이 되지 2015년, 한 2015년부터네, 좀 대중화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넘어온 지 이제 한 9년, 10년 다 돼가는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있긴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있긴 했는데,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15년부터예요. 널리 알려지면서부터. 한국 여자분들이 인스타를 많이 쓰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 그러니까 한 8년간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좀 대중화가 되면서 여자분들 삶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너무나도 안 좋게 바뀌었어. 좋게 바뀐 것보다는. 뭔가 소수만 가는 해외여행이 뭔가 대중화 돼버렸어요. 남자분 또 그런 이제 자동차 같은 것들 구매도 좀 많아진 것 같아.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치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뭔가 증폭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모르지 않았습니까? 여자분들도 인스타그램이 뭔가 알려지기 전까지 해외여행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아, 그런 건 가는 사람이나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난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 근데 해외여행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고 솔직히 직장인 입장에서 해외여행 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사실. 저희도 아시겠지만 지금 간호사로 일하면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해외여행 가려면 뭐 비자까지 해가지고 뭐 시간도 걸리고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못 하고, 보통 여자분들이 간 해외여행은 또 일본 같은 데가 아니야. 보통 유럽 같은 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더라도 일주일을 빼야 되는데 일주일 빼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직장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월차를 이렇게 여러 개 써가면서 여행을 먼 곳까지 긴 시간 써서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여자분들 해외여행 간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자면 직장을 그만두고 간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백수 상태에서 간다거나.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여유가 있지 않으면 여행을 가면 안 돼.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가야 마음이 편하잖아. 근데 지금 보면 여자분들 중에 여유가 없는데 갔다 오면 내가 돈 없고 백수인데 갔다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현실이 더 안 좋아져, 이게. 왜냐하면 내가 뭔가 확실하게 해놓은 게 없는데 여행을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잖아, 이게. 도피한 상태로 가는데 다시 원상복구 되잖아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내 현재 상황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명품백을 사면서 신용카드에 손을 대게 되고 미래 대비는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여자분들이 객관적인 어떤 사치 부리는 욕심은 정말 너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원래는 명품도 사는 사람만 사고 가는 사람만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원래 안 하던 사람도 하게 돼 있어. 원래 안 하던 사람도, 원래 저런 명품 가방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명품 가방을 사게 되고 해외여행 같은 거 잘 몰랐던 사람도 가게 됩니다.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뭐 제 돈이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여초 같은 그런 조직이나 모임 같은 데 가면 자기네들끼리 명품 뭐 샀다 아니면 여행 어디 갔다가 자랑질이나 안 간 사람을 좀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가면 뭔가 소외감 느낀다. 쟤네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갔다 온다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하게 돈도 쓰고 감정도 쓴다는 거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백날천날해도 자존감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다는 거야. 내려가고.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자분들 자존감이 가장 낮다고 하거든요. 그 서울대 행복연구소에 조사된 거에 따르면 낮다고 하는데, 아니 웃긴 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여행도 갔다 오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잖아요. 가장 좋을 때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왜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지? 왜 자존감이 낮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런 보여주는 것을 하면서 굉장히 돈을 끌어다 쓰면서 미래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신경불안을 앓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고 해요. 여자분들 중에. 그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사실 신경불안은 뭐냐 하면 남들도 있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돈이 없으니까. 미래가 불안정하니까요. 여행 갔다 오면 돈 다 써버리고, 그리고 카드 쉽게 긁고 하니까 차이가 봐도 다 붙거든. 카드 영수증 보면 다 붙단 말이에요. 나이는 차고 내 얼굴까지 갚아 나가려고 하니까 버겁고, 현실 생각하니까 좀 암울한 거죠, 이게. 결국 멘탈은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가 10대, 20대, 30대 다 망가뜨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망가뜨렸어요.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삶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이 망가졌어. 나는 인스타를 안 하지만 삶이 망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인스타를 하신 분들 중에 삶이 좋아진 사람은 솔직히 말할게요. 인스타를 통해 삶이 좋아진 사람은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연예인들, 이런 사람이 좋아진 겁니다. 왜냐, 이런 분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아야 돈을 버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관심을 받아도 아무 쓸데기가 없어요. 인플루언서는 나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아야 뭐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광고를 함으로써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관심이 생명이야.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인스타 인플루언서는 남자보다 여자 월등하게 많아요. 네, 여자가 월등하게 많고 보통 그런 분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 하면 보통 광고, 네, 제휴 광고 같은 거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구매 같은 거, 공구라고 하죠. 남자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공구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자분들 인스타 공구를 좀 많이 해. 근데 그런 공구하는 것 중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인스타를 통해서 얻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얻을 게 없는데 그렇게 집착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인스타에 보인 것들은 굉장히 가식적인 게 많죠. 있는 그대로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남들한테 잘난 척,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하기, 이 척쟁이 하기 딱 좋은 것이야. 인스타에 사진이 나와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스타에 행복한 척 하는데 현실을 우는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현실이 우울할수록 인스타에 집착을 더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여자분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인스타 하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이 요즘 같은 사회는 이런 프라이버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인스타 사진 올리면서 나의 어떤 주거지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행동 반경을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광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보면 스토킹 범죄 많잖아. 그 스토킹 범죄 어떻게 날 스토킹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거 없으면 저 SNS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보고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어떤 주소지나 어떤 그런 장소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자 노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돼. 인스타를 하면 할수록 내 개인적인 어떤 있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주거지나 아니면 내가 활동 반경은 노출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왜냐 인스타라는 곳이 뭡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라고 만든 곳이잖아. 그러면 좋은 사람도 보겠지만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워낙 요즘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 않은 분들이 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스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어떤 허영심과 사치심을 그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을 공유하는 정도 그렇게만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자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인스타에 있는 모습을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진짜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인스타에 나온 사진 몇 장만 가지고 다 잘 나간다, 행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잖아. 자기도 사진 올릴 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 올리지 않잖아요. 자기도 현실은 안 좋은데 행복한 데 사진 올리잖아. 그럼 남들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나와 있는 모습이 그 사람 인생의 모든 부분을 보여줄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랄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스타에 하나에 그렇게 인생에 목매지 마세요. 절대 목매지 마십시오. 그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